이 상품이 커져서 어느 정도 이제 마약 성분이 되면은 이게 시장에 돈이 되겠네.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괜찮은 한도가 있고 중국 현행범위에서 처형당하는 상황이 있죠. 세상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30년 활동하고 있는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희 박사입니다. 한국의 수출입 상품 중에는요, 효자 상품으로 진짜 매출 규모를 올린 상품도 있고요, 또 예상의 상품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 있었나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 한번 좀 알아볼까요? 해외에서 수출 수입 상품이 움직이면요, 항만과 공항에서 모든 것을 다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청이 2023년 평일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갖다 도입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개인 품목이 되든 또 기업의 품목되든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통관 체제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문한 상품들은 어떻게 했죠? 더 빨리 오겠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상품 마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은 우리나라가 지금 관련해서 마약에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상품들이나 품목들이 들어오면은 통관 검색할 때 마약,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탈 때도 마약이 들어오면 어떻죠? 다 SA 검색에 다 찍히겠죠. 그럼 일단은 다 압수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색출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엄중한 주의를 주겠죠.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요, 한국에서도 마약 성분이 있는 황가버섯을 재배해갖고 어느 정도 크면은 이걸 캡슐 형태로 가공해갖고 1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가버섯이 다 자라면은 마약인데 기본적인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우리가 포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씨앗 단계에서는 어때요? 황각 성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규제 대상이 아니갖고 손쉽게 구매해서 그걸 갖다가 재배해갖고 하는데 이 상품이 커져서 어느 정도 이제 마약 성분이 되면은 이 부분은 법의 저촉을 받게 됐죠.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괜찮은 한도가 있고 또 해외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전 세계에서 마약의 규제가 안 되는 국가들도 꽤 있습니다. 마약의 소지 물량이라든가 중국 현행범위에서 처형당하는 상황이 있죠. 마약의 성분이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상품을 구매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갖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659톤이 수입됐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국내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면요, 상품에 원산지가 있고 가공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후쿠시마에서 들어온 것은요, 젓갈, 어물,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한 상품들인데 이게 지금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한 번쯤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주로 일식에 사용하기도 하고 초밥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의 청와리 후쿠시마의 공장에서 가공해갖고 상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노르웨이에서 원산지지만은 이 상품이 후쿠시마에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상품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한국의 식약처에서는요, 재료의 원산지냐 가공식품의 마지막 단계 수출한 곳이냐에 따라서 이걸 좀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용품, 또 생산자의 상품, 소비재 상품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은 원재료, 가공품, 완제품이 있어서 원산지냐 가공업체의 마지막 단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과제 앞으로 좀 주목되고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탈리아의 꽃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좀 나왔을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탈리아는 레스토랑이나 가면 어째 조개를 많이 먹죠. 조개가 들어간 상품들. 근데 이탈리아에서 조개를 갖다가 수확해서 조개를 잡아먹는 게 꽃게라고 합니다. 꽃게를 잡을까 조개가 수확량이 나야 돼 안 되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꽃게를 갖다 어떻게 퇴치해야 되겠죠. 42억 원 정도 사용하면서 이제 불편하니까 퇴치를 하는데 아세안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 또 꽃게를 원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게 시장에 돈이 되겠네 해갖고 지금 꽃게를 들여야 된다 해서 지금 움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지금 퇴치 운동을 했던 꽃게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한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장게장 통해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게 요리 하면 어때요? 간장게장, 밥도둑이라 그러겠죠? 근데 이 꽃게를 들어와서 간장게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 식탁에 많이 올리고 또 외식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탈리아의 꽃게 시장이 수입하면서 진행 중이지만은 이렇게 수출 수입 품목 중에는 이런 상품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 소고기의 1위는 거의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매장에 가서든 어떤 품목 보면 미국산, 호주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2023년에 한국이 수입해는 수입 소고기 1위가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22년까지 일본이 1위였습니다. 근데 23년 수입량 23만 3,081톤으로요. 한국이 중국, 홍콩, 일본을 제치고 단연 1위입니다. 3년 연속 1위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소고기 외에도 이제 내장기관 등 부산물을 합친 것을 다 합치면요. 24만 8,562톤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20억 4,700만 달러입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한국이 최고치가 될 때는요. 28만 4,521톤이었는데 2022년보다 23년이 한 18% 줄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5,150만 명입니다. 202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요.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 2,300만 명 되는데 이 일본 내에 지금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량이 급격히 지금 줄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수입 상품 1위로 어디가 됐다? 미국이 1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의 흐름은 미국산이 더 커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인장이 한국 수출의 조자 상품인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선인장이 전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전세계 시장 선인장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선인장 1위 국가가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는 백년초라는 고급 선인장은 있습니다. 근데 선인장을 접목을 붙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인장에 접붙이기를 해서 개량 확대해서 수출 상품의 효자 상품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자, 1980년대 접목 선인장 품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는요, 본 개량 품종을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는 국내 상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상품 만든 거를 전 세계 시장으로 공략했죠. 선인장도 여러분들 선인장하면 다양한 색상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녹색. 그래서 선인장의 색상도 다양화시키고 선인장의 종류도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여 년까지 선인장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 2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선인장의 접붙이기, 품종 다양화, 또 수출국을 갖다가 지금 많이 만들어갖고 우리나라가 선인장 시장의 7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인장은 용도에 따라 다르자면요. 선인장을 먹는 식용에서부터 뷰티, 헬스 관련해갖고 미용까지 확대하면서 한국의 조자 상품으로 선인장이 계속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조자 상품 중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한국의 김입니다. 김 상품이요. 매출 규모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김 하면은 음식 식사할 때 꼭 있지 않습니까? 효자 상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 온라인 상품, 오프라인 유통에서 지금 김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해서 올라오는 양식, 김부터 해서 이거를 갖다가 가공해서 과자로 만든 부가까지 지금 모든 상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 상품 하면 전 세계에서 수출 많이 나가는 상품 중에 한국 라면이 전 세계 캣푸드에 큰 영향을 했고요. 김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산물 수출에서는 김이 1등으로 1조 원 이상 2023년 매출 규모 올라왔고요. 그 이외에 참치하고 굴이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전 세계 시장에서 참치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굴도 많은 굴량식으로 인해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참치하고 굴보다 김의 수출 규모가 엄청 커졌고요. 그만큼 앞으로 김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한식 문화, K컬처, K푸드 이 영향도 좀 확산이 커갖고 전 세계 시장으로 많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124개국에 김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시장은 1조 원 넘고 찍어서 2조, 3조까지 가기를 기대하는 큰 효자 상품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수입의 상품 의존도도 높지만 많은 상품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각국의 GDP가 있고요. 그걸 합칭어로 총 GDP라고 하는데요. 2023년 데이터에 미국이 1위 시장입니다. 26조 원 달러입니다. 2위는 중국이 18조 원 달러입니다. 3위는 참고로 일본이 4조 2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10위권 내에 들다가 13위 1조 6,500억 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출 수입 상품에 대해서 다양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품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국가로 되기를 기원하면서 방송을 한 번쯤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과 성원 감사드립니다.